그 술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은 오늘도 맥주 한 캔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익숙한 소주잔을 들고 무거운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분을 풀고 싶어서,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조용히 넘기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대로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고 그런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은 없으신가요? 왜 나는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술을 찾게 될까? 아니면 이게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걸까? 술은 처음엔 위로였고 친구 같았고 마음을 다독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우리 안에 조용히 무거운 짐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쌓여 몇 달이 되고 몇 해가 지나면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늘어난 무기력, 반복되는 불면, 이유 없는 짜증, 그리고 아침마다 깨질 듯한 두통. 어쩌면 이 모든 시작은 습관처럼 마셨던 작은 한 잔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없이는 잠이 안 와요. 이게 하루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끊고 싶어도 주변에서 다 마시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술을 피하기엔 너무 피곤하고 끊기엔 너무 외롭고 무엇보다 술이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는 24시간 술을 팝니다. 직장에서는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술을 권합니다. 누군가 음주 후 실수를 해도 술이 좀 과했나 보지 하며 넘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술을 줄인다는 건 마치 혼자만 반대 방향으로 걷는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술을 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환경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절주는 양을 조절하는 것보다 술을 마시지 않는 간 휴식일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른바 간이 쉴 수 있는 날, 즉 간 휴식일입니다.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단 반나절만이라도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몸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바꾸고 마음까지 바꾸는 커다란 출발점이 됩니다. 술을 줄이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줄어들고 잠이 더 깊어지고 장기적으로 간 수치가 개선되며 지속적인 피로감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술을 마시며 흘려보내던 23시간이 사라지면 그 시간 동안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며 산책도 할 수 있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정신이 맑은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작지만 소중한 통제의 경험.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감각. 그게 절주의 가장 강력한 보상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절주는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 스트레스, 문화, 그리고 유전적 요인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 서구인보다 같은 양의 술에도 간 손상이 빠르게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술을 너무 쉽게 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마시며 너무 쉽게 용서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병들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에 단 반나절만이라도 술을 쉬는 간 휴식일을 정해보세요. 그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혹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술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주의 시작입니다. 술을 줄이면 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말 술을 줄이기만 해도 몸이 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역시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절주는 그 효과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몸에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낸 유리창처럼 당신의 몸도 감정도 삶도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절주를 실천한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휴식일을 만들기 시작하니 아침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피곤했는데 이제는 눈 뜨는 게 가벼워요. 피부가 밝아졌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절주를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야 나를 돌보는구나라고. 첫 번째 변화는 간에서 시작됩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매일 밤 쉼 없이 일합니다. 그야말로 밤샘 노동이죠. 술을 마시지 않는 단 하루, 그 하루만으로도 간은 숨을 돌리고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일주일에 2일 이상만 간 휴식일을 가지더라도 간 수치 GTP, AST 등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쉽게 잠드는 것이지 잘 자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은 수면 중 뇌파를 얕게 만들어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아침이 무겁게 시작되게 만듭니다. 술을 줄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 리듬을 되찾습니다. 절주를 시작한 지 단 이틀만 지나도 자고 나니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깊은 잠 2시간이 술 취해 뒤척이며 자는 8시간보다 더 큰 회복을 줍니다. 세 번째 변화는 체중과 외모입니다. 술은 빈 칼로리라고 불립니다. 영양소는 거의 없지만 열량은 높죠. 게다가 술을 마시면 식욕이 증가하고 안주와 야식까지 더해지며 체중은 쉽게 불어납니다. 절주를 시작하면 야식이 줄고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며 체중이 내려가고 부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며칠만 실천해도 거울 앞에서 얼굴이 좀 환해졌네 라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네 번째 변화는 무기력감의 감소입니다. 술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감각을 마비시키고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후엔 더 우울하고 더 피곤하고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절주를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정리하고 싶다. 걷고 싶다. 누구 좀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건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원래의 당신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돈과 시간입니다. 소주 1병, 맥주 2캔, 안주 1접시. 일주일에 3번만 마셔도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24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해장 비용, 회복하지 못한 생산성까지 더하면 그 손해는 더 큽니다. 절주를 하면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고 좋은 잠을 잘 수 있으며 사람들과 맑은 정신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절주는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깟 술 좀 줄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절주를 시작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절주는 단지 술을 끊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던 나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 첫걸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실패하지 않는 절주 하버드식 간 휴식일 실천법. 이제 술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결심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속이 쓰리고 두통이 밀려올 때 찾아오죠. 그 다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습관처럼 다시 술잔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술을 줄이는 건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주도 습관입니다.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구조와 전략이 있어야 지속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절주 연구자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양을 줄이려 하지 말고 날을 쉬어라. 즉, 매일 술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날, 간이 쉴 수 있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 이상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날을 간 휴식일이라 부릅니다. 시작은 작고 가볍게.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
이 반나절의 절주만으로도 우리 몸속과는 해독의 여유를 갖고 몸은 회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간 휴식일을 하루 전체로 늘려보는 겁니다. 월요일이나 수요일처럼 비교적 술자리가 덜한 요일을 택해서 하루 종일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날을 정해보는 것이죠. 이 절주의 루틴이 한 달 동안 이어진다면 이제 주 2회의 간 휴식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혹은 화요일과 금요일. 중요한 건 이틀 연속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절주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지키지 못했다고 절주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단 중요한 건 연속으로 실패하지 않는 것. 하루를 놓쳤다면 다음 날엔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절주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술이 당기고 유혹이 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대체 루틴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면 무가당 탄산수나 허브차를 마시고, 입이 심심하면 견과류나 과일을 준비하며, 기분이 가라앉으면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샤워를 합니다. 또 하나 강력한 전략은 술 마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대표적으로 운동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또는 산책만으로도 술의 충동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말합니다. 절주는 강한 정신력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당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도 사실은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이미 절주의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 술 없이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술 없이 달라진 몸과 인생 실제 사례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술을 줄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는 이미 오래 마셔왔어. 지금 바꿔봤자 늦었지. 그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익숙한 걸 버리는 건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게 위로처럼 느껴졌던 술이라면 더더욱 쉽지 않죠. 절주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술을 줄인 사람은 예외 없이 달라졌다. 첫 번째 사례는 57세의 직장인 김현수 씨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소주 반 병을 습관처럼 마셨습니다. 그게 내 하루의 마침표 같았어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고 나도 별 생각 없이 마셨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그는 일주일에 하루간 휴식일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말합니다. 몸이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이 개운하게 떠지고 말수가 많아졌다는 소리도 들어요. 전엔 피곤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렸는데 지금은 덜 힘들어요. 그는 현재 일주일 중 4일은 완전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치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40대 중반 워킹맘 정미연 씨입니다. 그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와인 한 잔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힐링이었어요. 아이 재우고 나서 조용히 한 잔 그게 없으면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술 마실 때 눈이 달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와인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꺼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3번은 술 없이 저녁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점차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책, 음악,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 이제는 술 없이 하루를 정리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예전보다 감정이 더 맑아지고 잠도 더 잘 와요. 세 번째 사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박도영 씨입니다. 그는 알코올 의존 초기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낮에 자고 다시 밤에 술을 마시며 작업을 반복하는 살.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비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병원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간 수치로는 40대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는 병원 상담과 함께 절주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3주차부터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느꼈고 그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지금 그는 매일 아침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생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예전엔 늘 피하고 싶었거든요. 절주는 단지 몸만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관계를 회복하며 삶을 조금씩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작게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꾸는 커다란 방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단 한 번에 간 휴식일이면 충분합니다. 왜 우리는 술에 관대한가요? 한국 사회의 음주 구조. 술을 줄이려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당신이 절주를 시도하다 포기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술을 권하고 당연하다는 듯 마시는 환경 속에서 외롭게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술은 인사이고 의리고 때로는 감정 표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한잔 하시죠라는 말은 그 안에 무수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가까워지자. 서운했던 건 잊자.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그렇다. 이처럼 술이 대화보다 앞서는 사회에서 절주를 시도한다는 건 단순한 건강 실천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문화가 지나치게 관대하고 너무 쉽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편의점만 봐도 알 수 있죠. 24시간 365일 술을 살 수 있습니다. 맥주부터 고도수 위스키까지. 음료수처럼 구매가 가능하고 때로는 생수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는 판매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선 신분증 확인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심부름 음주라 불리는 어른의 대리 구매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술을 불가피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에서는 술을 21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고 신분 확인은 철저합니다. 도수에 따라 판매 시간도 제한되고 일요일엔 술 판매를 금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공원에서도 강변에서도 대낮에도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술은 거리낌 없이 소비됩니다. 회식 문화도 문제입니다. 한 잔만 하자는 말은 실제로는 강요가 되고 거절하면 분위기를 깬다며 부담을 줍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절주가 자기 관리가 아니라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체질적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약하다는 사실을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ALDHE의 결핍으로 인해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쉽게 얼굴이 붉어지고 간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유쾌하다고 평가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재미없다고 치부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인식일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술에 이렇게까지 관대한가? 그 답은 아마도 우리가 술에 기대고 싶은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감정을 터놓기 어려운 관계, 스트레스를 풀 출구가 없는 구조, 외로움을 달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일상 속에서 술은 가장 쉬운 도피처가 되어왔습니다. 말보다 먼저 나오는 술잔, 감정보다 먼저 넘기는 알코올. 이건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작게라도 조용히라도 나는 다르게 살겠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먼저 탄산수를 고르고 집에서는 차를 끓이고 피곤한 날일수록 술을 멀리하고 이런 작은 선택이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술을 줄이기 어려웠던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가 너무 쉽게 술을 권했고 당신은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손을 놓으려는 당신은
진짜로 강해진 사람입니다. 절주가 선물한 5가지 기적. 절주를 실천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요. 그 변화는 몸에서 시작되지만 곧 마음으로 번지고 나아가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절주는 단지 술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마주하는 선택이고 매일 나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몸이 반응합니다. 절주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는 아침입니다. 머리가 맑다. 일어나기 쉽다. 몸이 덜 무겁다. 절주의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몸의 회복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간은 말이 없기에 우리가 그 고생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절주를 시작하면 간이 비로소 쉴 수 있게 되고 단 며칠만 지나도 GTP 수치가 개선되며 몸속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기적, 시간이 돌아옵니다. 하루 저녁 술에 쓰는 시간이 평균 2-3시간, 일주일이면 15시간, 한 달이면 60시간입니다. 절주를 실천하면 그 시간이 다시 내 손에 들어옵니다. 그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조용히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주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세 번째 기적, 마음이 환해집니다. 알코올은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켜 감정을 둔하게 만들고 때론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절주를 시작하면 감정의 기복이 완화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작은 일에 덜 예민해지고 짜증이 줄고 감정을 말로 표현할 여유도 생깁니다. 그리고 괜찮아, 오늘 하루 잘 살았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기적, 얼굴이 달라집니다. 절주를 시작하면 부기가 빠지고 혈색이 돌아오고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술을 줄이면 얼굴의 붉은 기운도 가라앉고 술로 인한 염증과 부종도 개선됩니다. 누군가는 요즘 좋아 보여요라는 말을 듣고 또 누군가는 다이어트 했어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외모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절주는 당신 얼굴의 생기를 되돌려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절주를 하며 술자리 횟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맑은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술김에 실수한 말을 후회하곤 했던 사람들이 이젠 또렷한 말과 따뜻한 눈빛으로 감정을 전합니다. 가족에게 고마워, 미안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친구에게도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절주는 단지 술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이 5가지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주의 시간이 쌓이면 그 조용한 변화는 분명히 시작됩니다. 몸이 맑아지고 시간이 돌아오고 감정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빛나고 사람들이 다시 내 곁에 앉습니다. 절주는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절주의 리듬을 지키는 전략. 절주를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건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아주 느긋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 또 실패했네.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잠깐의 쉼표일 뿐입니다. 절주의 길은 한 번에 완성되는 완벽한 계획표가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자들은 절주를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호흡과 템포,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나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절주의 리듬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을까요? 5가지 전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 휴식일을 지키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 하루가 전부를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뿐입니다. 연속으로 실패하는 것.
하루는 실수입니다. 그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곧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 실수한 다음 날 다시 평소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절주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내 몸의 감각을 믿으세요. 절주를 실천한 날 아침에 느꼈던 개운함, 낮 동안의 집중력, 사람들과 나눴던 편안한 대화.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의 몸이 고맙다고 말한 증거입니다. 그 느낌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음간 휴식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절주의 보상은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돌아오니까요. 셋째, 주변의 유혹을 줄이세요. 절주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주변에 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광고, 편의점, 냉장고 속 술, 습관처럼 이어진 모임. 가능하다면 술 없는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차를 가져간다는 말도 좋은 전략입니다. 식당에선 처음부터 탄산수 주세요라고 주문해 보세요. 술이 없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절주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넷째, 절주의 이유를 자주 떠올리세요. 당신은 왜 술을 줄이려 하나요? 건강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삶을 조금 더 또렷하게 살고 싶어서? 그 이유를 종이에 적어두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나는 매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어서. 나는 더 이상 술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이 문장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다섯째, 간단한 리듬표를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1, 2일만이라도 절주하는 날을 정해두고 지켜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은 간 휴식일, 금요일은 저도수 음료 한 잔까지만, 일요일 오후는 산책과 무알콜 맥주로 대체.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 그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절주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절주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유혹과 습관과 싸우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자신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술 없는 하루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삶을 단정하게 가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나를 아끼고, 조용히 관계를 돌보고, 조용히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절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술 없는 하루, 나를 되찾는 시간. 어느 날 문득 술잔을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엔 피곤에 젖은 눈빛, 붓기 어린 얼굴, 말없이 무거운 어깨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매일 밤 이 잔을 들고 있었을까? 무엇을 비우고 싶었고 무엇을 잊고 싶었던 걸까? 돌이켜보면 술을 좋아해서 마신 날보다 버티기 위해 마신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조금씩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간 휴식일, 단 한 번의 맑은 아침, 단 한 번의 조용한 저녁으로부터 삶은 다시 나를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절주는 단지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주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또렷해지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다시 나다워집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망설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술을 줄인다는 건 더 이상 인생을 흐리게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맑게 보고 또렷이 느끼고 따뜻하게 돌보며 살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함께 해주신 당신,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 이미 충분히 멋지고 이미 절반은 해내신 분입니다. 이제 술 없는 하루가 당신의 회복이 되고 당신의 힘이 되고 당신의 진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